지난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키틀람에서 발생한 가정집 화재 피해자가 한인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9시 45분쯤 이글리치 공원 인근 크릭사이드 드라이브 1100 블럭에 있는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으나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집 전체를 모두 태웠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한인 김모 씨와 남편, 10대 딸, 그리고 김 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 김 씨가 회사에 출근하고 딸이 학교에 등교한 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있던 김 씨의 남편과 어머니는 급히 대피해 가벼운 화상에 그치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애완견 4마리 중 1마리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김 씨의 직장인 샤이닝 스타 데이케어는 김 씨 가족을 대신해 고펀드미 사이트에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너무나 훌륭한 교사인데 이번 화재로 김 씨와 가족이 모든 것을 잃었다며 특히 이들이 안타깝게도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가족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온정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고펀드미 사이트에선 5만 달러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낮까지 3만 8천 달러가 모였습니다. 기금 마련 주최자는 김 씨 가족이 이 사이트를 통해 전해진 온정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며 덕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해 연방정부와 각주 정부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9%는 의료 민영화가 캐나다 보건 시스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의 공공의료를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반대로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33%는 민영화가 특정 분야에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공공부문 인력 부족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우려된다며 궁금한 동시에 주저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답은 신민당 지지자가 68%로 가장 높았고 자유당 52%, 보수당 50%로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방과 의료개혁 안에 합의한 온타리오주만 보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47%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고 특히 민영화가 보건 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란 응답은 53%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퀘벡과 사스카추안주는 민영화가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반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의도 개인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온타리오주가 수술이나 검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3기관에 의뢰하고 정부 공자금을 지원하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엘버타와 사스카추안주도 비슷한데 캐나다인 절반은 이것이 의료 민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명 중 1명은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치료비를 내는 것이 의료 민영화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완벽한 모델은 없다며 다만 납세자들의 혈세가 국민의 보건 개선에 쓰여야지 사설기관 이익에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온주에선 이번 민영화와 관련해 공자금 지원액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으로 $10,000가 되는 수술을 100% 민간기관에서 받게 되면 $28,000가 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시설은 얼마를 지원하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료공동단체는 일부 사설기관이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사설기관의 이익만 챙겨줄 뿐 문제가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술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2017년부터 인플레이션과 연동해 주류세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첫해 2.4%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인 6.3%가 뛸 예정입니다. 그렇게 2017년 이후 연방 주세는 무려 18.42%가 올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맥주의 50%, 와인 65%, 보드카와 위스키 등 스피릿 독주는 4분의 3이 각종 세금입니다. 공급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각 주의 높은 주세와 관세 운임, 부가금 통합세 등이 더해져 최종 가격이 책정됩니다. 비어 캐나다는 주류세 인상에 더해 원재료와 운송 가격으로 인해 12개들이 맥주 가격이 약 10%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매출 하락으로 지금도 어려운데 세금이 더 오르면 최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세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 협회도 최소한 동결이나 연기를 요구하고 자동으로 오르는 세 인상 폐지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전국의 주류 판매는 줄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맥주 판매량은 2.8% 감소해 197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줄었고 와인 역시 같은 기간 4% 줄며 1949년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과일맛 맥주인 사이다 등의 판매는 14%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맥주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주류였는데 퀘벡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와인 판매가 더 많았습니다. 오는 4월 연방 주류세 인상을 앞두고 업계 요청이 있지만 아직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일주일에 2잔 이상 마시는 게 위험하다는 지침도 나와 주류 판매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캐나다 약물 사용 및 중독센터는 일일 음주 권장량 대신 일주일 음주 권장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주일에 2잔 이상 마시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2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남성 15잔, 여성 10잔 이하를 권장했는데 사실상 금주에 가까운 권고에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에 기상특보를 발령한 연방환경성이 오늘 오전 위기경보 수준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나야가라, 킹스턴, 벨빌 이외에 휴런에서 윈저 지역의 대상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는데 특히 퇴근 시간은 시간당 2-3cm의 눈이 쏟아지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할 수 있고 최대 시속 70km의 강풍에 눈이 얼음알갱이나 얼음비로 변하는 등 기상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특히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주민들도 유의해야 한다고 환경성은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11일 아침 6시 반 놀스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아침 용의자는 맥니콜 애비뉴와 돈밀스 로드에서 한 남성과 시비 끝에 흉기를 꺼내 얼굴을 공격한 뒤 흰색 세단을 타고 달아났으며 20에서 25세 사이인 용의자는 중간 체격으로 범행 당시 소매가 검은색인 회색 자켓에 검은색 모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스파이다나 역에선 여성이 얼굴에 자상을 입었고 지난해 12월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묻지마시 흉기 사건이 2건이 발생하는 등 토론토에서 칼부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반쯤 스카보로 킹스턴 로드와 로렌스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텔러스의 민감한 정보가 다크웹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러스 내부 소스 코드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거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텔러스는 구체적인 해킹 가능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킹을 인지한 즉시부터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유출된 정보도 소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텔러스는 지난 6월 8일 서점 체인인 인디고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부 전 현직 직원들의 정보가 유출되자 이후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소비즈의 모 회사인 엠파이어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약국 손님은 나흘 동안, 매장 고객들은 일주일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온타리오 주류 공사인 LCBO도 1월 해킹 피해를 입어 온라인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피해가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24일 서울에서 제8차 한 캐나다 전략 대화를 열었습니다. 2014년 이후 연례적으로 열린 전략 대화로 이 자리에서 양국 차관부는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양자 관계와 경제, 통상 및 과학기술, 인적, 문화 교류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 분야와 한반도 정세는 물론 보건협력과 기후변화, 안보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 방안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또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 및 이해 제고를 위해 워킹 홀리데이 제도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MOU 등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위급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2년 한 캐나다 교역 규모는 1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